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올해 제주도 예산 증가율이 평년에 비해 낮지만 복지 살림만큼은 강화됐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 강화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올해 강화되는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그때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노인복지 주요 키워드가 일자리, 주거복지, 안전한 돌봄, 그리고 건강한 여가 문화더라고요. 노인 일자리를 보다 더 강화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작년 455억 원에 비해서 222억 원이 증가한 677억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 가능 인원도 26.2%, 3,014명이 늘어난 총 14,495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 단가도 6년 넘게 월 27만 원 하던 공익활동비가 올해부터는 2만 원 인상해서 월 29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임금도 4년 만에 4만 8천 원을 인상해서 76만 1천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아무래도 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면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주거 복지도 더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아라동에는 기존에 있었던 아라주공연구임대 단지 내에 복지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있고, 또 화북동에는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 생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무주택 독거노인에게는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연 1회에 한해서 주거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이제 경감시키는 이런 이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해당 조건에 내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돌봄 종사자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죠. 또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오늘 3월부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 지원과 건강관리,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 양 행정시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두어서 학대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이동 상담, 그리고 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에는 노인 학대를 모니터링하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이 좀 이렇게 돌봄 서비스도 많이 받으셔서 좀 더 원활하고 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올해 인공지능 돌봄 기기를 활용해서 안부 확인과 정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말법 기능과 복약 알림 등에 가능한 AI 돌봄 스피커와 상담사가 안부 전화를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정서 지원 사업과 그리고 24시간 응급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 진료하는 시스템으로서 제주시 소재에 있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참여하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중점 돌봄군인 경우에는 월 이제 16시간에서 원래부터는 20시간까지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예에 있는 어르신인 네. 경우에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가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1:1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과 재능 기부 강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댁에만 계시지 말고 네. 가까운 노인정이나 이렇게 그런 문화원 같은 데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한 분도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노인복지 강화되는 뭐 일자리 주거 정책 등등을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 장애인 복지 제도도 알아볼게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이제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뭐 지체장애를 비롯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은 이제 15개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의 특성별로 각각 요구하는 욕구가 서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뭐 직업 재활이라든가 또 직업 상담의 욕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농아인인 경우에는 뭐 수화 경연 대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장애 유형별로 서로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년도 12월 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과 장애인 유형별 건강 욕구를 고려해서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건강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개인의 뭐 장애 정도나 유형에 맞게 네.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까요? 예, 우선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121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1,21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그리고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각 유형에 따라서 5개 유형의 일자리로 구분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16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급여 수준을 높였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시간당 1,083원이 인상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 지원 방안이 올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강화됐을까요? 예, 우리 도는 이제 매년 증가하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성인기로 이제 나누어서 맞춤형 서비스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25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원 유형으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최중증 주간 돌봄센터 운영, 그리고 최중증 주간 그룹형 지원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준비된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지원과 자립생활 체험원 운영,
그리고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후에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뭐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유로 퇴소하고 도내에 거주할 경우에 한 사람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금전 교육과 청소 그리고 요리, 빨래 등 일상생활에서 자립생활 기술 훈련 지원을 위해서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자립생활센터에서 2개소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 자립생활센터 1교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원 대상이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행정시 이 복지 관련 부서나 담당 센터적으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